자, 그러면 오늘은 파이썬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이 라이브러리, 오늘 이제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 안에는 햄스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북이도 있고, 알버트도 있으니까, 혹시, 햄스터, 수업은 이제 햄스터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하드웨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이번에 이제 4주 정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그 테이블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세로축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가로축은 어떻게 보면 그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난이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요 체험 수준하고, 이게 체험 수준이라는 거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미리 학습이 되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그냥 기능을, 거기에 있는 기능을 그냥 사용하는 것.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구글에서 많은 티처블 머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한번 그래도 학습이라는 걸 한번 시켜보자. 뭐 어떻게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습을 시켜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 그걸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머신 자체는 텐스플로우를 사용하고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학생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죠. 어차피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그 뭐라 그랬죠? 그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얼추 이제 흉내 비슷하게 뭔가를 어떤 감을 잡기 위해서 좀 더 들여다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건데 일단은 실제로 하기 전에 이제 언플러그드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보고 뭐 데이터를 관찰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좀 하고요.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우리가 규칙을 뽑아내서 실제로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뭐 가능하면 이제 실생활 문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순서대로 이제 쭉 대충 적어봤는데 일단은 요그 4주차로 이제 나눠놨는데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오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거, 보라색으로 된 거, 그런 건데, 사실 제가, 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뭐, 재미삼아서 이것저것 뭐 몇 가지, 어떤 뭐 규칙성이 없이 어떤 뭐, 그냥 되는 대로 몇 가지 해볼 건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제 입문 뭐라 그러죠?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오늘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이 수업을 준비를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은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여러 순서 여기 전반적으로 순서를 쭉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일단 한번 봅시다. 어, 오늘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뭐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꽤 있는데 음,
뭐 블락 코딩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정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요 파이썬 쪽에서도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다 패키징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차피 학생들은 이제 파이썬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다 해주면, 모든 걸 다 해주면, 어, 그런 걸 이제 학생들이 익히는데, 습득하는데 이제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파이썬을 나중에 이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두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 중에 하나만 설치를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약 우리가 햄스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로봇을 컴퓨터에서 로봇하고 뭔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일단은 이 동글 디바이스를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화면 공유가 안 돼요? 지금 화면 공유 중인데요. 이상하네요. 다른 분들은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 다 보이지 않으세요?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뭔가 다른 게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햄스터에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하려면 햄스터 스쿨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디바이스 드라이브 왼쪽 메뉴에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요거 이제 햄스터는 로메이션 제품이니까 로메이션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죠. OS별로. 보통 이제 윈도우 10이 대부분일 테니까 요 윈도우 7 이상 요걸 다운받아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음. 자, 다운받으시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 zip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압축 풀고 그 안에 exe 파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4비트면 요 64로 끝나는 거 32비트면 86으로 끝나는 걸 더블 클릭해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보통 프로그램 깔듯이 간단하죠. 만약에 맥 OS를 맥킨토시다. 그러면 DMG 파일이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텐데 요걸 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죄송하실 것 같이 없고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그램 많이 설치해 보셨을 테니까 DMG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패키지 파일을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 맥을 쓰시는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던데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를 했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이시에라 버전 이후부터 하이시에라부터는 보안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디바이스 드라이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걸 사용하도록 허용을 직접 해주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 뜰 거고요. 여기 보면 실리콘 레버리토리스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차단되어 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허용을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이시에라 버전부터. 자,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요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될 거고요. 이렇게 풀고 앞쪽을 풀고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쉘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해 주면 된다. 나중에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햄스터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뭐 햄스터 카메라를 사용 안 한, 없다. 없으신 분들은 요거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그 와이파이 동글에 대한 거니까, 네, 별개예요. 햄스터 동글하고 와이파이 동글은 서로 다른 거니까, 만약에 나는, 햄스터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햄스터 그 동글에 디바이스 드라이브 설치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햄스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동글 또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걸 설치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햄스터 스쿨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에 가시면 이번에는 IP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와이파이 동글이니까 뭐 사실 IP 타임 거 말고 딴 거 쓰셔도 돼요. 딴 거 쓰셔도 되는데 지금 햄스터 카메라를 구입하면 같이 들어있는 동글이 요거거든요. IP 타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올려놨어요. 원래는 IP 타임 그 와이파이 동글을 컴퓨터에 꽂으면 그 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혹시 이제 그게 잘 안 보이면 안 보일까봐 제가 그걸 따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설치를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는 간단해요. 그냥 실행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두 개를 다 깔았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로봇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햄스터의 동글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나만 설치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햄스터 카메라, 무선 카메라를 사용하겠다. 그럼 와이파이 동글을 사용해야 되니까 와이파이 동글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설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자. 자, 라이브러리가 제가 이제 정리를 옛날에는 좀 더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로봇을 움직이는 라이브러리, 뭐 햄스터, 햄스터스, 거북이, 알버트 등등 이런 로봇을 움직이는 라이브러리가 원래 있었고요. 뭐 AI하고 상관없이 인공지능하고 상관없이 오늘 라이브러리 원래 있었는데 AI 관련해 가지고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로보이드 AI라고. 기존 거는 그냥 로보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새로운 거는 로보이드 A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로봇을 움직이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설치하면 되고 윈도우 7 이상 32비트, 64비트 다 되고요. 그런데 로보이드 AI 라이브러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텐스플로우도 사용하고 오픈CV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요구하는 사양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할 때 이거는 윈도우 10 이상 64비트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윈도우 경우에는 윈도우 7은 안 된다는 거죠. 뭐 요새 윈도우 7 쓰는 사람 거의 없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조금 그 필요한 사양이 조금 다르긴 해요. 지금 뭐 대부분 윈도우 10에 64비트니까 그냥 뭐 다 설치할 수가 있죠. 대부분은.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정리하면 로보이드 라이브러리는 로봇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고요. 로보이드 AI 라이브러리는 AI 부분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예요. 이걸 이제 설치를 할 텐데 자, 윈도우 OS인 경우에 한해서 맥을 사용하거나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텐스플로우를 설치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C++ JFF 가능 패키지. 그래서 이걸 설치해 주셔야 돼요. 윈도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상관없이 뭐 이게 아니더라도 텐스플로우를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tensorflow.org install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윈도우 7 이상 요 옆에 C++ JFF 가능 패키지가 있죠. 그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화면에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런 게 있어요. 비주얼스튜디오 2015, 2017, N2019. 여기서 64비트니까 지금 윈도우 64비트라 그랬죠? 그래서 요걸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뭐 실행만 하면 설치가 되는 거니까 간단해요. 설치하는 거는. 자,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윈도우인 경우에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해봅시다. 자, 아나콘다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겠죠. 제가 미리 설치를 해오시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설치를 안 했다 깜빡하고 지금 뭐 설치하셔도 돼요. 아나콘다 닷컴인가? 그걸로 들어가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설치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 이미 대부분 설치를 해 놓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윈도우 10 화면에 보면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아나콘다 3 폴더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 중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 요걸 클릭을 하는데 요걸 실행하는데 아까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고 자세히 가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여기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프롬프트 창이 이렇게 안 보이네요. 까만색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을 했고, 거기서 요거 이제 타이핑을 하면 됐죠. pip install 마이너스 하이픈 u 대문자 u예요. 대문자 u 소문자 u 하면 안 돼요. 소문자 u는 다른 의미니까 반드시 대문자 하이픈 한 개 대문자 u하고 로보이드 하면 로보이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건데 원래는 여기 어떤 의미냐면 여기 업그레이드라는 뜻인데 난 처음 설치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 수가 있는데 처음 설치할 때는 사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긴 한데 또 나중에 앞으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고려해서 pip install 마이너스 대문자 u 로보이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pip install 마이너스 하이픈 두 개 하고 소문자로 업그레이드하고 로보이드 이렇게 하셔도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죠. pip install 마이너스 하이픈 대문자 u 로보이드 이렇게 엔터 아까 콘솔 창에서 이렇게 엔터 하시면 라이브러리가 그냥 설치돼요. 설치하는 건 뭐 그냥 눈으로 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엔터 하면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당연히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설치할 때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로보이드 라이브러리. 로보이드 라이브러리는 뭐라 그랬죠?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 AI 라이브러리를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로보이드 AI. 똑같아요. pip install 하이픈 대문자 u 그리고 로보이드 AI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뭔가 이제 잔뜩 설치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저도 저는 재부팅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설치를 할 때 한번 재부팅 안 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재부팅 하시면 되죠. 그건 텐스플로우 관련된 거라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재부팅 하셔도 돼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재부팅을 그냥 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설치하는데 얘는 좀 한참 뭐 얘는 하면 텐스플로우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시브도 설치하고 몇 개 라이브러리도 설치하고 뭐 잔뜩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여기 설치가 되는 화면에 보면 뭔가 글자가 쭉 찍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빨간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표시가 돼요. 빨간색으로 오류 그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면 그냥 뭐 의미 그대로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컴퓨터 환경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넘파이의 버전이 1.19.3이 필요한데 당신 컴퓨터에는 다른 게 깔려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런 메시지 나오면 그냥 얘가 요구하는 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요걸 설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넘파이는 깔려 있는데 버전이 안 맞다 이 얘기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파이썬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걸 설치하라는 건 알겠는데 이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떤 특정 버전을 설치하고 싶으면 pip install numpy를 딴 걸로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등호 2개를 하고 그 버전 번호를 적어주면 그러니까 버전 번호가 1.19.3인 numpy를 설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밑에 거는 뭐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이렇게 빨간색 메시지가 나오면 안 나오면 뭐 괜찮고요. 나오면 numpy 버전을 1.19.3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그냥 설치를 해주면 된다. 주로 이제 numpy 버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거는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 경우를 못 봤어요. 특정 버전의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로보헤드 AI 라이브러리까지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라이브러리 설치까지 일단 완료를 해봅시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한 1분. 제가 뭐 일일이 한 분 한 분 제가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거는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딱 요것만 이제 잘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텐스플로우 쪽에서 넘파이 버전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로봇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게 뭐 햄스터 로봇일 수도 있고 뭐 거북이나 알버트일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대부분 햄스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뭐 다르지는 않아요. 자, 동글을 아까 그 동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했으니까 동글을 꽂고요.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동글을 꽂았는데 안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꽂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꽂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 파란불이 안 들어온다. 그럼 안 꽂힌 거죠. 다시 제대로 꽂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오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안 들어온다. 그럼 뭐 헐렁하니까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포트가 헐렁해서 약간 헐렁헐렁 거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요걸 조금 살짝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면 접촉이 잘 되겠죠. 접촉이 되게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포트에 꽂든지 뭐 그렇게 해서 파란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전원 켜고 가까이 갖고 가면 삑 소리 나고 뭐 깜빡깜빡거리겠죠. 자, 그럼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이제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아나콘다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아나콘다를 잘 안 썼는데 저는 이게 뭔가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막 저기 특히 파이참 같은 거 뭐
실행하면 한창 시간 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싫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노트패드로 메모장으로 하는데, 어쨌든 여기 주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아나콘다, 뭐 파이참 이런 거라서 일단 아나콘다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아나콘다에는 주로 주피터 노트북하고 스파이더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데 저는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주피터 노트북이 조금 약간 뭐 버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뭔가 좀 저는 이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주피터 노트북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입력해서 진행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하기에는 얘가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실행한 게 뭔지 내가 실행했던 게 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수업이 끊겼다. 수업이 끊겨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또 입력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실행할 때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실행하다 보면 앞에서 실행한 게 찌꺼기가 자꾸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파이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에디터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스파이드로 이제 오늘은 수업을 스파이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스파이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뜨겠죠. 우리가 많은 뭐 분들이 뭐 파이참 이런 것처럼 뭔가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럼 실행할 때 처음에 이제 무슨 카이트를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오래 걸려요. 설치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디스미스 클릭을 하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툴 메뉴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넘어가고요. 디스미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창이 이제 보일 텐데 자 여기서 요 스파이더에서 이제 그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많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처럼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이제 단위별로 셀별로 셀 단위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뭐 C 언어 같은 데서 이제 그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서 그냥 실행하는 것처럼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 방식이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깔끔하게 찌꺼기가 안 남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콘솔로 실행을 할 거예요. 그게 좀 깔끔하니까. 그래서 여기 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런 메뉴가 있죠. 여기 런 메뉴에 보시면 configuration per fil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Run configuration per file. 파일당 이제 어떤 configuration을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 요 중에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외부의 시스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뭔가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을 때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외부 터미널에서 외부 콘솔에서 실행한다. 이게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always show this dialog on a first file run 이런 게 있죠. 어떤 파일을 처음에 실행할 때 요 다이alo그 창을 보인다. 뭐 그런 얘기죠. 보여준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을 때 기본은 요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까먹는다고 요걸 세팅을 바꾸는 걸 까먹기 때문에 자동으로 요걸 띄워주면 얼마나 기억하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요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 하면 이제 설정이 됐죠. 외부 터미널에서 실행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일단 로봇을 한번 잘 연결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자 이거죠. 자, 로보이드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오고요. 이 안에 이제 햄스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햄스터 S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5000ms, 5초 동안 기다린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그 햄스터 S의 객체를 만들면 햄스터라고 해도 되고요. 햄스터 S라고 해도 되는데 뭐 거북이는 터틀, 그렇게 알버트 AI는 알버트 AI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실제로 동굴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통신을 할 거거든요. 그 통신 연결을 실제로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객체를 만들 때 통신 연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연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메시지가 표시가 되겠죠. 자, 요걸 이제 실행을 하는데 요 런 메뉴에 런을 실행하면 되고 혹은 자주 뭐 사용하다 보면 이제 핫키가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F5를 그냥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 템프 말고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왜 실행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만약에 새로운 파일을 만든 경우에 반드시 저장을 하신 후에 실행하셔야 돼요. 처음에 한 번은 처음에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저장하고 실행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할 때는 저장 안 하고 그냥 F5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실행을 하는데 처음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처음에 한 번은 직접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행이 안 돼요. 그건 뭐 해보시면 알 거예요. 실행이 안 된다는 걸. 어쨌든 그 파일을 새로 만들었을 때 얘기고 우리는 그냥 기존에 있는 이 파일을 사용할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외부 콘솔, 외부 터미널에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햄스터 S가 여기에 연결이 됐다. 커넥티드 됐다. 만약에 이게 표시가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 이거는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는데 로보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설치하시면 되고요. 요건 뭐냐? 요거는 사용할 수 있는 USB 그 동굴이 없다. 못 찾겠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무슨 말이죠? 동굴을 컴퓨터에 안 꽂았거나 아니면 로봇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USB 동굴을 인식을 아예 못하거나 인식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뭐가 접촉이 잘 안 된다든지 파란색 아까 불 얘기했죠. 파란색 불이 안 켜져 있는 경우겠죠. USB 단자가 이상한 컴퓨터가 있고요. 그럼 다른 USB 단자에 꽂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요즘 컴퓨터는 뭐 이렇게 꾸진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옛날 컴퓨터는 이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만약 이런 메시지가 뜨면 뭔가 동굴이 잘못 연결됐거나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설치가 안 됐나 아니면 동굴을 내가 잘못 꽂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로보이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뜨면. 자, 이런 에러 메시지고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해보시고 로봇이 연결돼야지 로봇이 움직이니까 일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잘 연결이 되는지를. 자, 연결됐겠죠?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뭐 터틀 같은 경우는 그냥 터틀이고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터틀이고 알버트 AI는 알버트 AI인데 그 클래스 이름이 햄스터하고 햄스터 S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죠. 자, 햄스터 S는 햄스터의 후속 제품이죠.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햄스터 S가 햄스터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라이브를 제가 만들 때 이렇게 호환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화를 내시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햄스터라고 하면 객체를 만들면 실제 하드웨어가 햄스터든 햄스터 S든 다 돼요. 햄스터 라이브
그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실제 하드웨어가 햄스터 S라고 하더라도 움직여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근데 햄스터 S는 햄스터의 기능을 다 갖고 있지만 뭔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기능이 더 많을 테니까 그걸 사용하고 싶다. 추가된 기능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햄스터 S 객체를 만들면 여기에 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이 더 뭔가 더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몇 센치 이동하기. 그런 거는 기존의 햄스터에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햄스터 S의 객체를 만들면 몇 센치 앞으로 가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함수들이 더 있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AI를 해봅시다. 일단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자, AI 라이브러리나 import 로보이드 AI, as AI. 여기 어떤 의미죠? 로보이드 AI라는 그,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 해오는데, 여기 이름 타이핑하기에는 글자가 너무 기니까, 요거의 별칭을 우리가 AI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요 이후에는 AI라고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보이드 AI를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AI하고 버전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냥 요것만 하면 요거 실행이 끝나면 창이 닫히니까 요거 바로 이제 창이 사라져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wait -1. -1는 아까 시간을 밀리세컨드를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을 입력하면 무한이래요. 무한대. 무한히 기다리겠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쭉 찍히죠. 여기 뭐 오픈CV나 텐스플로우나 넘파이 버전이 조금 다르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라이브러리 설치가 되지 않았다. 그럼 새로 설치하시면 되죠. 제가 그 PPT를 일단 다운받으시고요. PPT를. 그래서 PPT 앞부분에 보면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라이브러리를 일단 설치를 하세요. PPT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버전을 일단 확인하는 거고요. 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 궁금할까 봐.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연결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데 뒤에서 설명해도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뭐 이런 귀찮은 것들은 미리 다 설명을 하려고 앞부분으로 갖고 왔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일단은 카메라 연결하는 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USB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 햄스터 AI 카메라고 무선 카메라 있죠. 무선 카메라는 그거예요. 뭐 사실 별건 없는데 우리가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노트북을 와이파이 연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제가 케이스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카페에서 노트북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똑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노트북인데 내가 사용하는 게 노트북에 원래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동글을 하나 듣고 잤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요. 이렇게 동글을 꽂았을 경우. 그러면 이제 요거 전화를 켜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전화를 키면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와이파이 표시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다가 조금 기다리면 얘가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해도 된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고요. 깜빡깜빡 하면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우리 노트북 와이파이 연결하듯이 이거 누르고 그러면
지금은 와이파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콤보 박스가 표시가 되는데 와이파이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표시가 안 되죠. 그 와이파이 두 개 중에 어디다 연결할 거냐?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와이파이 2에다 연결하겠다. 그러면 또 기다리면 이제 여기 그 카메라 뒷면에 있는 요 아이디하고 똑같은 애가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 클릭해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연결하면 되죠. 연결. 근데 이제 우리 그 카페에서 연결할 때도 보면 비밀번호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비밀번호 입력하면 돼요. 비밀번호 모든 카메라가 비밀번호 다 똑같아요. 168 3번, 168 3번. 168이는 아주 특별한 숫자죠. 우리 062 192.168 그 168이에요. 168 3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처음에 한 번만 입력하시면 돼요. 처음 연결할 때. 예, 왜냐면 컴퓨터 그다음부터 컴퓨터 기억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연결됐죠? 끝.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노트북이 아니고 데스크탑을 사용한다. 데스크탑에는 원래 와이파이가 없죠. 없는데 동글을 꽂아서 와이파이 하나를 만들었다. 혹은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나는 동글을 꽂지 않고 그냥 노트북에 있는 원래 노트북이 갖고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겠다. 그런 케이스죠. 와이파이가 하나만 있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고 또 전원 켜고 파란불 깜빡깜빡 거리면 이제 여기 누르면 아까 콤보 박스는 표시 안 되죠. 왜? 와이파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게 뜨면 클릭해서 연결. 뭐 간단하죠. 비밀번호 물어보면 168 3번 입력하고 연결됐다. 끝.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요거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나는 파란불 깜빡깜빡거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표시가 안 된다. 내 카메라가 표시가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뭐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카메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카페에 가서도 우리 카페에서 와이파이 연결할 때도 안 보이면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이 있고 들어가면 네트워크 공유 센터가 있고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PPT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재연결,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수동으로 연결,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뜰 거고요. 아까 와이파이 만약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연결해야 되는 그 네트워크 이게 SSID라고 그러는데 그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종류 WPA2 그리고 168 3번 입력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팅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결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고 닫기 하면 여기 표시가 딱 돼요. 뭐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연결하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요거는 몇 가지 이제 그동안 뭐 팁인데 카메라 영상이 깨끗하지가 않다. 그거는 이제 더러워서 그런 거니까 안경 닦는 천 같은 걸로 카메라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돼요. 먼지가 앉아서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테이블이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동굴을 꽂았다. 그럼 와이파이 동굴이 신호가 이까지 이 책상에 가려가지고 이 위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햄스터 동굴 같은 경우에는 햄스터 전용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 책상 밑에 있어도 뭐 잘 돼요. 근데 와이파이 동굴은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그 IP타임의 일반적인 그냥 와이파이 동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USB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서 동굴을 위에다 두거나 아니면 USB 허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쓰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동굴을 좀 더 강한 애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이제 카메라의 기본 사용법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으니까 카메라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카메라는 그냥 USB 카메라도 되고요. 아까 조금 얘기한 무선 카메라도 되고 뭐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카메라 클래스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기 생성자에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딴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주로 쓰는 게 요 ID 값하고 플립 뭐죠.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ID는 USB 카메라는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버려야 돼야지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ID를 USB 카메라 USB 01234, IP 카메라 IP 01234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립은 H는 그게 넌이면 반전이 없는 거고요. 좌우 반전, 수평, 뭐 위아래 반전이 있잖아요. H이면 수평 반전, V이면 수직 반전, 버티컬, 그다음 올 이건 둘 다 반전. 사각형은 사각형으로 자르는 거고, 뭐 하여튼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체크 키는 키보드 입력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타임아웃은 여기 밀리세컨드, 1ms가 기본이고요. 그런 거고, 리턴 값은 이런 거. 키보드 영어 숫자 기호는 그냥 해당 문자가 리턴이 되고요. 특수키는 백스페이스는 BS, 탭 키는 탭, 엔터 키는 엔터, 에스케이프 키는 ESC가 반환되도록 해놨어요. 특수키 몇 개를. 이거는 그 키를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용할 일 없으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다음에 플립을 따로 설정하는 게 있고, 스퀘어 따로 설정하는 게 있고요. 뭐 리더는 카메라 영상 한 장 읽는 거고, 리더 언트 키는 키 누를 때까지 읽는 거고, 나중에 해볼 거예요. 쇼는 창에다가 화면을 띄우는 거고, 하이드는 감추는 거고, 카운트다운은 카운트다운 하는 거고요. 이것도 뒤에서 해볼 거예요. 자, 괜히 복잡한 거 설명했네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안 봐도 돼요. 해보면 되니까. 자, 일단은 AI 아까 있죠. import 로보이드 AI 해서 as AI로 이제 별칭을 AI를 했고요. AI에 테스트 USB 카메라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실행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USB 카메라 화면이 다 떠요. 한꺼번에. 만약에 USB 카메라를 여러 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럼 그게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노트북에 원래 갖고 있는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USB 카메라, 외부 USB 카메라 하나 더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뜨겠죠. 여기 보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한다.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SB 0, USB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한다면 만약 카메라가 여러 개 있으면 뭐가 USB 0이고 뭐 USB 1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을 다 띄운 다음에 내가 사용할 카메라가 요거다. 그럼 USB 0이네 하고 아까 여기에다가 USB 0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잖아는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카메라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당 카메라 아이디를 입력해 주면 된다. 여러 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조건 USB 0이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IP 카메라, 그러니까 무선 카메라인 경우에는 IP로, 제로, IP 0, 1, 2, 3, 4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 IP 카메라 하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IP 무선 카메라가 표시가 돼요. 여기 IP 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냥 테스트 카메라라고 하면 모든 카메라, USB 카메라하고 IP 카메라 둘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카메라. USB 0, USB 1, IP 0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테스트 카메라 하면 모든 카메라, 테스트 USB 카메라는 USB 카메라만, 테스트 IP 카메라는 IP 카메라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컴퓨터에 카메라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뭐 이렇게 테스트 안 해봐도 됐죠. 카메라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0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면 USB 0, IP 카메라는 IP 0, IP 0, USB 0.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한번 띄워보자.
카메라 아까 지금은 제가 IP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코드를 썼는데 USB라고 쓰시면 돼요. USB 카메라를 하시는 분은 USB 0이라고 하면 되죠. 그 플립은 버티컬로 하겠다. 그리고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읽겠다. 아무 키나 누르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키보드 입력은 그냥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윈도우 창이, 카메라 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 윈도우 창을 그냥 마우스를 한번 클릭 딱 찍어주면 이제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내가 키보드를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요 윈도우 창을 한번 마우스를 한번 딱 찍어 주시고요.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냥 키보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고요. 뭐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이거 외부 함수가 따로 있다 그랬죠? 생성할 때 버티컬로 난 반전을 시키겠다 할 수도 있고 일단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난 버티컬로 반전을 시키겠다 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창이 잘 뜨나요? 뜨겠죠? 안 되면 말씀을 하시겠죠. 잘 되는데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USB, 제가 이거 젬플 USB로 할 걸 그랬어요. USB는 USB 제로예요. USB 제로. 까먹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난 아무래도 안 된다. 카메라가 표시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없을 텐데 지금 혹시나 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혹시나 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거 IP 카메라인 경우에 이렇게 여기 아까 선택한 요 있죠? 이름 와이파이 이름 이거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와이파이 네임을 그걸로 딱 지정을 해주면 딱 얘가 찾아요. 이거는 최후의 수단. 만약에 와이파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기 동글, 여기 커버 박스가 표시가 안 되니까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름을 뭐 알려면 뭐 번사시 띄워가지고 뭐 타입,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만약에 와이파이가 컴퓨터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대부분이 이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반전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수평 반전, 수직 반전, 모두 반전, 반전 없음.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고요. 이걸 해봅시다. 카운트다운인데, 자, 여기 카메라, 자꾸 제가 IP0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USB로 하시고요. 카메라 만든 다음에 카운트다운 하면 여기 5라고 하면 5, 4, 3, 2, 1. 그러니까 1초마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5, 4, 3, 2, 1 해가지고 끝나면 요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가 여기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넘어오겠죠. 던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것도 나중에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카메라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잘 되는지. 요거는 TTS 사실 오늘 수업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일단 TTS 혹시 뭐 또 쓰실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구글 GTTS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PyTTS X3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 쭉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구글 GTTS는 온라인이어야 돼요. 반드시.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이버도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PyTTS X3는 오프라인으로 된다. 목소리는 구글 GTS는 언어별로 그 영어, 한글 뭐 이렇게 언어별로 성우가 한 명씩만 있고요. 네이버는 성우가 남녀 두 명이 제공이 되고요. 이거는 OS에 따라 달라요. 윈도우 7에서 하면 목소리가 한 가지밖에 없고 윈도우 10에서 하면 두 가지인데 한국어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뭐 상관이 있나요? 네, 속도 변경은 다 가능하고 목소리 높이, 피치라 그러는 목소리 높이 변경은 얘는 불가능하고 얘는 가능하고 그다음 출력이 문제인데 구글 GTS는 반드시 MP3 파일로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즉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저장된 mp3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는 걸 코드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불편하죠? 네이버는 스트리밍도 있고 파일러도 있는데 막 들어가 보면 뭐 회원 가입해야 되고 뭐 결제 등록도 해야 되고 뭐 다 귀찮아요. 안 돼. 전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버렸어요.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재생이 가능해요. 좋죠. mp3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목소리는 좀 뭐 그냥 들어줄만 하긴 한데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쓰기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가 이제 로보이드 AI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도록 해놨어요.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PyTTS X3를 이제 TTS로 하겠다. 그리고 스피커하고 그냥 입력하면 돼요. 한글 입력하든 영어 입력하든 알아서 얘가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입력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카운트다운하고 카운트다운 끝나면 찰칵 소리 한번 내고 뭐 그런 거 네, 해본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 수업에서.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작성하는 코드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보통 영상 처리를 할 때 대부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는 영상 처리를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또 비슷한 이런 형태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뭐 타이핑하는 건 귀찮긴 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 뭐 익숙하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기본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갖추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아까 앞에 했듯이 라이브러리 갖고 왔고요. 카메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돌면서 안에서 카메라 영상을 하나 갖고 왔죠. 영상을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찍어 보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이미지를 보여준다. 화면에. 그리고 체크키,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데 이게 단순하게 키보드 입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그냥 무한루프가 막 돌아가면 정신없이 돌아가면 컴퓨터가 그냥 목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잠깐 쉬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걸 키보드 실제로 키보드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호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프 안에서. 그래야 잠깐 씌워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키보드 입력이 에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이제 그 화면에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게 기본 형태다. 항상 이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항상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저 중간 점점점 요 부분만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죠. 구조는 간단하죠? 원루프를 돌면 때 카메라 영상 하나 갖고 와서 그 영상을 막 찢고 뽑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화면에 보여주고 키보드 입력 기다리고 또 넘어가서 또 영상 갖고 오고 키보드 입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까 카운트다운이 있었잖아. 그 뭐죠? 타임아웃이 있었잖아요. 기본값이 1이에요. 1.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키보드 입력을 1ms만큼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1ms 지나면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영상 갖고 오고 또 찢고 뽑고 화면에 보여주고 또 1ms 기다리고 또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물체 인식이라고도 하고 뭐 사물 검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인식은 조금 뭐랄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좀 세부적인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인식이라는 전반적인 용어라고 약간 뭐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류를 한다 그러죠. 여러 종류를 분류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뭐 이렇게 검출한다고 하는 디텍트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디텍트는 기본적으로 이 사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예를 들면 영상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뭔지 이게 사과인지 뭐 바나나인지 분류를 해라 라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카메라 화면 내에서 예를 들면 축구공을 찾아라. 그게 이제 이거예요. 디텍션, 검출. 이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죠.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텍트라고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위치 좌표가 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 정보를. 자,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object detect 클래스가 있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텐스포로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모델이 있겠죠. 모델. 뉴럴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델을 일단 불러와야 되겠죠. 모델을 불러오고 어디서 읽어올 건지 폴더를 적어주면 되고요. 안 적어주면 기본값이 이거예요. 로보이드, CE의 로보이드의 모델 폴더.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그 다음에 요거는 다운로드. 원래 제가 그 햄스스쿨 사이트에다가 요 모델들을 다 올려놨어요. 모델 파일을 다 올려놨는데 그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로드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인터넷 연결되시면 즉시 이제 그 모델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하는데 어떤 특정 폴더에다 다운로드 하는 거고요. 오버라이트를 할 거냐, 덮었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폴더 이름 안 적어주면 아까 얘기했던 기본 폴더 C의 로보이드의 모델 이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하게 돼 있어요. 네, 디텍트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결과를 화면에다가 그리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좌표를 아까 물체가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박스, 사각형 박스의 좌표들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 레이블 어떤 물건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신뢰도, 컨피던스 값을 얻는 거고 나중에 이제 컨피던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검출하는 물체는 80가지예요. 자, 이 모델은 엔트리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엔트리에서 사용하는 모델하고 같은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출하는 물체도 똑같아요. 80개. 여기에 이제 영어하고 한글로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뭐 많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카메라 영상에서 얘들을 찾아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전에는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이걸 따라서 다 타이핑해가지고 실습을 하셨는데 그게 뭐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일들을 다 올려놨어요. 통째로. 그래서 아까 그 PPT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는데 그 안에 예제라는 폴더가 있었죠. 그 안에 파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읽어와서 갖고 와서 그냥 실행만 한번 해보세요. 코드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object.py 파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설명해 드리면 AI 라이브러리 갖고 왔고 카메라 만들었고 오브젝트 디텍터 만들었고요.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검출하겠다. 그리고 검출된 화면에 요 글자가 어떤 물체인지 표시가 되는데 그걸 한글로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모델을 다운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루프들 아까 그 구조 그대로죠. 카메라에서 이미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찢고 복구하는데 detec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물체를 검출한다. 그 결과를 그 이미지에다가 그린다. 그렇죠? 이건 프린트. 어떤 물체인지를 그냥 프린트 해본 거고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고 기다리고 1ms 있다가 다시 와서 또 영상 갖고 와서 또 디텍트하고 결과를 화면에다가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실제 화면에 보여주고 이거 계속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실제로 해보면 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영상에서 물체를 80가지의 물체를 찾는데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조금 버벅버벅 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볼만은 해요. 시간 이게 컴퓨터가 뭐 GPU를 쓰고 이러면 훨씬 빨리 돌아가는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갖고 계시는 컴퓨터 그렇게 좋은 컴퓨터죠. 좋은 컴퓨터인데 뭐 대단한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채택을 할 때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보통의 그 노트북에서 잘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를 제가 이제 사용할지 말지의 판단 근거로 기준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그냥 웬만큼 뭐 불편함 없이 더, 더 좋으면 더 빨리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하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실습을 하려면 뭐 무거운 모델을 쓰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물체를 아까 80까지 물체를 그랬죠? 여기. 요걸 화면에다가 비춰보면 뭔가 제가 프린트를 하라고 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스탑 사인. 스탑 사인 여기 있죠? 어디 간 정지 신호 있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사과 바나나 또 있고요, 여기에. 그림을 그냥 카메라에 비춰보시면 돼요. 잘 인식하는지. 잘 하고 계시죠? 네, 이건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요걸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정지 신호 지키기라는 걸 해봅시다.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재미삼아서. 스탑 사인이 보여지면 정지하는 거죠. 자, 어떤 걸 할 거냐? 아까 제가 활동지 중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 로봇이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뭐 꼭 선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스톱 사인을 카메라에 보여주면 멈추고, 또 여기 감추면, 스톱 사인을 감춤이 사라지면 또 움직이고, 뭐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그냥 멈추는 것만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 뭐 stop 1.py 파일이에요. stop 1.py. 똑같고, 다 똑같고요. 자, 요거 다르죠. 이거는 라인 트레이싱 하는 건데, 햄스터에. 양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을 따라 쭉 움직이겠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죠?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고, 카메라 영상 갖고 와서 디텍터하고 결과를 화면에 그렸고요. 요게 이제 추가됐죠. 요거 아까 있었죠. 요것도 에이블. 실제로 인식한 물체의 이름이 뭐냐? 프린트를 했고요. 우리가 여러 개를 동시에 찾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열로 이게 배열이래. 리스트로 출력이 될 거예요. 여러 개 동시에. 화면에 보여지는 물체 다 출력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요거는 아까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라 그랬죠. 그 차단 레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정지 신호, 사과,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정지 신호가 있다면, 그러니까 요 리스트 안에 요 정지 신호라는 게 들어있다면, 브레이크, 해가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로봇을 정지시키고 0.1초 기다렸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탑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뭐냐? 이거 왜 기다리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스탑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정지하라는 명령을 보내겠죠. 로봇으로, 통신으로, 무선 통신으로, 블루투스 통신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내자마자 이거 프로그램 종료시켜버리면 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냥 바로 종료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을 얼마나 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통신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보낼 만큼의 시간, 만큼을 조금 기다려주고 끝내는 거,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난 분명히 스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멈출 수 있거든요. 호출했지만 실제로 통신으로 데이터가 안 간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아까 앞에 있는 요 파일이에요. 여기서 여기 움직이고 있는 중에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스탑 사인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죠? 보여주면 요 브레이크 해서 빠져나와서 정지하겠죠.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스탑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카메라에다가. 아, 지금 카메라가 반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저처럼 이렇게 글자 거꾸로 나오면 얘가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반전시키면 되죠. 좌우 반전. 아까 H. 플립 카메라를 만들 때 플립은 H로 가면 좌우 반전이 되겠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끝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9시에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 8시 16분이네요. 끝까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돼요. 파일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지 신호를 보이면 멈추고 또 감추면 다시 움직이고 그렇게 한 건데 앞에 다 똑같고요. 똑같죠? 똑같고. 자, 이번에는 그 인식을 한 찾은 것들 중에 정지 신호가 있으면 스탑을 하고 아니면 계속 움직인다. 라인 트레이싱을 한다. 요 부분이 바뀐 거죠. 아까는 정지 신호가 발견이 되면 들어있으면 찾은 것 중에 정지 신호가 있으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와서 스탑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서 스탑을 하고 만약에 아니면 라인 트레이싱을 하고 또 돌아가서 계속 정지 신호가 있으면 계속 스탑인 상태겠죠. 그러다가 정지 신호를 카메라에서 안 보이게 하면 이게 else가 될 거고 그러면 라인 트레이닝을 또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바뀐 거예요. 요 부분만. 제가 특별히 기다려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진행이 빠르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그냥 각자 실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쭉쭉쭉 넘어갈게요. 나중에 해보셔도 되니까. 자, 이번엔 말판 이동인데 요번에 이제 새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예전에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그 소프트웨어 교육 초창기 때 요걸 이제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연장해서 요 말판 이동하는 거 연장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요건 어떤 거냐면 여기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면 그냥 오른쪽으로 기존에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3번 간다. 그렇게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번에는 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에 사거를 비추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고 3칸 앞으로
그렇게 코드를 한번 짜보자 이거죠. 요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요 보드 1.py예요. 다 똑같고요. 앞에 거 했던 거 다 똑같고 여기는 그냥 다 똑같고 여기만 이제 보면 되죠. 자, 사과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3번 가고 브레이크 빠져나와서 정지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우리가 하려고 했는 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처음에 사과를 한번 보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3번 가야 되니까 만약에 사과가 발견이 됐으면 사과를 봤으니까 발견됐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3번 가고 브레이크 해서 나와서 스탑. 코드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만 계속 바뀔 거예요. 딴 건 다 똑같고. 자, 두 번째 말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앞으로 가서 사과 보여주고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2번. 또 사과 보여주고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2번. 뭔가 패턴이 있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갔다. 일단 앞으로 간 다음에 카메라 사과 보고 오른쪽 앞. 사과 보고 오른쪽 앞.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보고 여기 보면 2번 도는데 여기 함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기 함수를 제가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과 보고 오른쪽 앞. 그걸 2번 하는 거죠. 사과 보고 처음에 한 칸 앞으로 간 다음에 사과 보고 오른쪽 앞. 사과 보고 오른쪽 앞 한 다음에 정지. 자, 보면 요걸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사과가 보여질 때까지 기다린다. 무한루프로 돌다가 카메라 읽어서 디텍트하고 했는데 그 결과에 사과가 있으면 브레이크해서 화이머에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 결과에 사과가 없으면 요 루프를 계속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돌고 있다가 사과가 있으면 빠져나온다. 그 말은 결국 사과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거죠. 사과를 보여주면 오른쪽 앞. 사과를 보여주면 오른쪽 앞. 이렇게 2번 하고 스탑. 이해가 됐죠? 요 함수를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 더 깔끔하게 써주시면 좋겠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바나나가 더 생겼어요. 보면 앞으로 가서 사과 보고 오른쪽 돌고 앞으로 가서 바나나 보고 왼쪽으로 돌고 또 앞으로 가서 사과 보고 오른쪽 앞으로 가서 바나나 보고 왼쪽 요 패턴이 요거하고 요게 똑같죠. 그래서 2번을 반복을 할 텐데 앞 사과 오른쪽 앞 바나나 왼쪽 그걸 2번 하는 거죠.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만든 건데 조금 수정을 했어요. 왜냐면 바나나가 더 있어서 여기다가 사과를 하든지 바나나를 하든지 요게 사과면 아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한 거 똑같고 여기 아까는 그냥 사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사과를 임명하면 사과가 발견됐느냐 바나나를 하면 바나나가 발견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요 프루시라고 하는 글자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네, 2번 반복한다. 앞으로 한 칸 가서 사과 보고 사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또 앞으로 한 칸 가서 바나나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2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서 사과 보여주고 오른쪽 앞으로 가서 바나나 보고 왼쪽 앞으로 가서 사과 보고 오른쪽 앞으로 가서 바나나 보고 왼쪽 이거죠. 실제로 해보면 뭐 그냥 그래도 뭐 나름 재밌어요. 이렇게 사과와 바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다르게 한번 좀 짜보자. 여기 3-1이고요. 3-2는 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자. 뭐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꿨어요. 조금 뭐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사과 바나나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과 또는 바나나 둘 중에 뭔가가 발견이 되면 되도록
함수를 고쳤어요. 여기는 이제 리스트가 넘어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아까 요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프루트 안에 있는 여기 사과 바나나니까 사과 바나나 이렇게 루프를 폼을 반복하면서 사과인 경우에 사과가 여기 들어있느냐? 결과에. 그러면 들어있으면 여기 true가 되겠죠? 요 리스트를 새로 만드는데, 첫 번째 항은 처음에 이제 사과를 갖고 와서 사과에서 사과가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나나가 또 결과에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가겠죠? 리스트에. 그러면 이제 true, false, 뭐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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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any 그 중에서 하나라도 true면 break.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나 바나나 둘 중에 아무거나 발견이 되면 브레이크 빠져나온다는 거죠, 화이문은. 그렇죠? 그래서 요 함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과나 바나나 중에 아무거나 발견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둘 중에 하나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그럼 요 둘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사과였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바나나였으면 왼쪽으로 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게 4번 반복하는데 앞으로 가고 사가면 오른쪽, 바나나면 왼쪽.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한 칸 가고 사가면 오른쪽, 바나나면 왼쪽.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고 사가면 오른쪽, 바나나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 또 앞으로 가서 사가면 오른쪽, 바나나면 왼쪽. 왼쪽으로 돌고 또 앞으로 가서 사가면 오른쪽으로 돌고 바나나니까 왼쪽으로 돌고 그렇게 4번을 한 거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보드판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이게 동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 소프트웨어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코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앞에서 크게 이제 제가 한 3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종류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활동인데 좀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활동은 기존에 뭐 순차 반복 뭐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 카메라가 더 추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선택 구조, 조건 뭐 이런 거 가르칠 때 조금 더 적합한 활동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비슷한데 이렇게 쭉 가서 우리가 사과를 보여주면 왼쪽으로 가고 바나나를 보여주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도록 바나나까지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앞으로 가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사과를 보여주면 왼쪽으로 가고 바나나를 보여주면 오른쪽으로 간다. 자, 그럼 나머지 다 똑같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고 아까 여기 만들어 놨고요. 아까 앞에서 만드는 거 그대로고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발견이 되면 자 앞으로 2칸을 갖고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발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과면 왼쪽으로 돌고 바나나면 오른쪽으로 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칸 더 간다. 그렇죠? 앞으로 2번 가서 사과면 왼쪽으로 돌고 바나나면 오른쪽으로 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칸 더 간다. 맞죠? 그렇게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제가 너무 빠르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9시 어디 가야 돼서 죄송하게도 그래서 오늘 9시까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코드 설명만 제가 드리는 거고요. 실습은 이렇게 지금 뭐 바로바로 하셔도 되는데 혹시 좀 실습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면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파일들을 열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 번씩. 코드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요번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말판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앞으로 가서 사과하면 왼쪽으로 가게 하고 바나나면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근데 이걸 잘 규칙을 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찾아서 왼쪽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왼쪽. 그 다음에 똑같죠. 자, 그래서 다 똑같고요. 요 부분 바뀐 거예요. 앞으로 가서 사과나 바나나 중에 하나가 발견되면 넘어가서 사과하면 왼쪽 앞으로 오른쪽, 바나나면 오른쪽 앞으로 왼쪽. 그렇죠? 앞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왼쪽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왼쪽. 그 다음에 두 칸 앞으로 가면 됐죠. 두 칸 앞으로. 이해가 됐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말판 사실 뭐 다 똑같은데 여러 가지 말판으로. 이게 보드 5. 보드가 지금 10번까지 있나? 빨리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냥 여러 말판을 만들어봐요. 이번에는 너무 사과하고 바나나만 하니까 지겨워가지고 브로콜리하고 당근으로 해봤는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당근이 잘 인식이 안, 이 당근처럼 안 생겼나 봐요. 이게 다른 그림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고구마처럼 보이나 이게? 하여튼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당근이. 브로콜리는 인식이 잘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짜야 되죠? 브로콜리면 왼쪽, 여기 패턴이 있죠, 여기도. 왼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그렇죠. 두 번 반복하면 되고, 요거는 당근이면 오른쪽 앞, 세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코드 그대로 짰는지 봅시다. 브로콜리하고 당근인데, 브로콜리면 왼쪽 앞으로를 두 번 하고, 그렇죠? 왼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당근이면 오른쪽으로 돈 다음에 앞으로 세 번 가고 왼쪽으로 돈다. 당근이면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세 번 가서 왼쪽으로 돈다.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6번,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은 조금 더 복잡하네요. 왼쪽으로 돌고, 당근이면 왼쪽으로 돌고, 앞, 오른쪽, 앞. 뭐 패턴이 보이는데? 왼쪽, 앞, 오른쪽, 앞. 왼쪽, 앞, 오른쪽, 앞. 그러네요. 두 번 반복하는 거네요. 그 다음 이쪽은 브로콜리 보여주면 오른쪽, 앞, 앞.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으로 돌고 앞, 앞, 왼, 앞, 앞, 왼. 그렇게 되네요. 자, 브로콜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른쪽, 앞, 앞, 왼, 앞, 앞, 왼. 네, 오른쪽으로 돈 다음에 앞, 앞, 왼을 두 번 한다. 그 다음에 당근이면 왼쪽 앞, 오른쪽 앞. 왼쪽 앞, 오른쪽 앞을 두 번 하면 됐죠? 왼쪽 앞, 오른쪽 앞을 두 번 돌린다. 그래,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류. 첫 번째 종류는 그냥 순차 반복을 가르침에 있어서 뭐 카메라를 사용해서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해서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본 거고요. 두 번째 종류는 이제 우리가 그 선택 구조라고 조금 있죠. 사과면 어떻게 하고 바나나면 어떻게 한다. 그게 좀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활동이라서 그런 거 가르칠 때 조금 더 적합하겠다. 요거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건데 이번에는 이건 조금 더 제가 좀 더 뭔가를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개념 자체는 어떤 거냐면 그 그림을 아까 앞에서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냥 손으로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인쇄가 돼 있어요, 바닥에. 그러면 아까 햄스터 카메라 있죠? 무선 카메라를 햄스터 위에다 올려가지고 얘가 가면서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죠 사과가 요거는 이제 뭘 가르치냐 하면 뭐뭐까지 반복하기. 사과일 때까지 앞으로 가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사과할 때까지 앞으로 가기. 그래서 사과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 돌고 또 사과할 때까지 앞으로 가기. 그렇죠? 오른쪽 돌고 이걸 두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두 번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함수를 조금 더 바꿨는데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애플일 때까지 앞으로 가기로. 요 부분을 조금 바꾼 거예요. 요건 똑같고 카메라 영상 갖고 디텍트 하는 거 똑같고요. 근데 여기에 사과가 발견이 됐으면 브레이크하고 그렇죠 빠져나가고 아니면 앞으로 한 칸 가고
그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견, 그게 앞으로 가는, 그게 봅시다. 처음에 카메라를 봤는데 사고가 없어. 그럼 앞으로 가는 거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카메라를 보니까 또 사고가 없어. 그럼 앞으로 가죠. 그리고 또 가서 이번에 보니까 사고가 있어. 그러면 끝. 그게 어떤 의미죠? 사과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두 번 반복한다. 사과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간다. 두 번 하고, 그렇죠? 사과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간다. 오른쪽 돌고. 사과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간다. 오른쪽 돌고. 그걸 두 번 한 거죠.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두 칸 간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종류예요. 세 번째 종류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는 블럭, 그게 스크래치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스크래치로 했으면 잘 됐거든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 일단, 이게, 사과가 자꾸 오렌지로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좀 사과 그림이 좀 또렷하지가 않은가? 하여튼 그건 좀 수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걸 하려고 했는지.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세 가지 종류가 다 좀 성격이 달라서 어떤 게 더, 뭐랄까, 수용 가능한지,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제가 던져보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던져보고, 선생님들이 어떤 걸 수용하시는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뭐 그런 게 이제 지금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서. 나중에 보면 어떤 걸 많이 쓰시는구나 하고 제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지금 빠르게 말로 설명해 드려가지고 조금 너무 급한 감은 있긴 한데 뭐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실습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저도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디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자,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 강아지 산책은 그냥 이제 햄스터 로봇을 가지고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요게 USB 카메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무선 카메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둘 다 해봤는데, USB 카메라로 하면 조금 재미가 없고요. 무선 카메라로 하면 훨씬 재밌어요. 예, 계속 닦아내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발열이 좀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음. 자, 요번에는 이런 거예요. find hand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또 만들었는데, 또 갖고요. AI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고, IP 카메라, USB로 하셔도 되고, IP로 하셔도 되는데, 둘 다 가능한데, 저는 지금 IP로 했어요. 이게 좀 재밌으니까. USB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좌우 반전을 시켰어요. 왜냐면 서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반전을 시키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건 해보시면서 내 카메라는 좌우 반전 시키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없애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찾기 핸드 포즈. 여기 핸드 포즈예요. 손의 자세. 손가락의 어떤 자세.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죠. 손의 자세. 핸드 포즈를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모델을 로드했고요. 잠깐만. 다운로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로드를 하지? 요거는 제가 이거잼플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그 제가 웹사이트에다 햄스스쿨에다가 모델을 파일을 다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한 걸 이제 그 그렇게 했다고 치고 코드를 작성했는데 안 되면 여기 앞에다가 한 줄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해보세요. 안 되면 다운로드 모델 아까 그 물체 인식을 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거는 모델 그러니까 핸드포즈는 아까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때 그 안에
모델이 들어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네요. 다운로드 없어도 되고, 그냥 로드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카메라 영상 갖고 와서 디텍트를 했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그렸고, 그린 걸 여기 화면에다 표시를 하고, 시간 좀 1ms 기다리고, 다시 돌아가서 영상 얻고, 디텍트하고, 그리고. 그럼 이렇게 그림이 또 이게 드로 리절트를 하면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요 줄이 없으면 그냥 손만 보이겠죠.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결과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드로를 하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일단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 클래스, 핸드포즈라는 클래스가 있고, 모델을 불러오고요. 여기는 보스 핸즈, 그러니까 true냐 false가 있는데 기본이 false의 한 선이에요, 한 선. true로 하면 양선을 검출하겠다는 거예요, 양선을. false면 한 선. 대부분 이제 한 선만 하실 텐데 기본 값으로 한 선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 양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true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그냥 detect, draw. 대부분의 클래스가 함수들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데이터를 읽는 거는 모델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핸드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거기에 ID. ID는 여기 손목, 0은 손목이고 1은 엄지, 2 검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손목이 0번이고 나머지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5번 손가락. 그거고요. 올은 모든 점들의 좌표를 한꺼번에 반환. 그러고요. 뭐 핸드는 손이고 팜은 이제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은 요 보라색 요 도형으로 그려서 요 부분 요만큼이 이제 손바닥이에요. 그다음은 요거는 이제 손가락 번호인데 마디 번호예요. 이게 좀 이건 나중에 설명드려야겠다. 왜냐면 이게 바뀔 거거든요. 왜 바꾸려 했냐면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꿔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할 텐데 그때 바꿀 거예요. 왜 바꿨냐면 하다가 보니까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5번 손가락까지는 좋은데 이걸 3, 2, 1, 0 이렇게 번호를 붙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라고 하잖아요. 그거 지금 안 맞죠,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한 거예요. 끝은 0번이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 좌표, XY 좌표, 그 다음에 그 요 박스의 뭐 넓이, 뭐 폭,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필요할 때 한번 보면 되는데 위드스, 하이트, 그 다음에 면적. 자, 요거는 강아지 산책은 poppy.py인데 앞에 다 똑같고 햄스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만들었고 핸드포즈 갖고 왔고 모델을 로드했고 그거야 됐죠. 카운트다운. 왜냐하면 좀 사람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3초 정도 카운트다운 한 다음에 3, 2, 1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루프를 돌면서 영상을 갖고 와서 센터. 그러니까 센터 좌표.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쉐입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미지라는 게 실제로 어떤 거냐면 엔드 어레이 그 타입이거든요. 그게 numPy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렬. 쉽게 얘기하면. 물론 행렬보다 더 고차원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이미지니까 그냥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엔드 어레이 타입인데 그게 쉐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행렬의 뭐죠? 디멘전. 그러니까 그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럼하고 로의 개수 그건데 이게 이제 인덱스가 0이 칼럼이고 맞나? 세로 방향이고 그다음에 1이 가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가로 방향의 요 열의 개수 그게 이미지의 폭인 거죠. 이미지의 폭. 이미지의 폭을 반으로 나누면 중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센터라는 게 가로 방향의 중심. 그다음 디텍터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얻어서 오른손 라이트 핸드의 면적을 얻었다. 그 면적 값이 어떻게 되죠? 손을 카메라에 가까이 갖고 가면 손의 크기가 커지니까 면적이 넓겠죠. 값이 커질 거고요. 손이 카메라에서 멀면 손이 작아지니까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대충 한 5만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손이 작은 거니까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있으면 바퀴 속도를 왼쪽 바퀴는 30, 오른쪽 바퀴 30에서 앞으로 이동하도록 만들고요. 아니면 반대로 뒤로 가도록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으로 한 거예요. 이건 의미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XY 좌표를 얻어서 오른 그 손바닥 여기는 핸들하고 여기는 팜으로 했네. 뭐 똑같이 여기 팜으로 하셔도 되고 핸드로 하셔도 돼요. 손바닥의 손바닥 중심에 XY 좌표를 얻었다. 그 중에 XY니까 첫 번째 게 X 좌표죠. 인덱스 0이 X 좌표, 인덱스 1이 Y 좌표예요. X 좌표를 얻어서 그 X 값이 지금 센터 아까 구한 화면의 중심 X 좌표에 보다 더 크면 그러니까 50만큼 더 크면 그러면 화면의 손바닥이 중심이 화면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 카메라 화면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로봇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로봇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그만큼 증감을 시키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그쪽으로 회전하도록 그 다음에 반대로 작으면 더 작으면 그 왼쪽에 있다는 거죠 화면에서 그럼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회전을 시키고 앞으로 가는데 그 손바닥의 X좌표에 따라서 그만큼 회전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 앞에다가 손을 대고 얘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가까이 가면 얘가 뒤로 갈 거고 좀 멀리 떨어지면 앞으로 쫓아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그러면서 좌우로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좀 돌아가면서 손을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손을 따라오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손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퀴를 움직이고 그건 결과를 그냥 그린 거고 나머지는 또 똑같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넘파이에 있는 거라서 저는 넘파이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넘파이를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포기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파이썬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넘파이예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행렬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뭐꼭 행렬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행렬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앞으로 쭉쭉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머신러닝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 툴이라 그래야 되나? 라이브러리를 보면 넘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그래프도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쓰지? 사이클런 같은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쓰나? 하여튼 많아요. 한 네다섯 가지는 써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다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라이브러리 하나하나 굉장히 방대한 양이거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들 뭐 알아서 공부하라 그래요. 교수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그냥 막 숙제 막 내줘요. 그럼 뭐 학생들이 뭐 죽으라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초중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서 하나만 공부한다고 해서 넘파이.
numPy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numPy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쉐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쉐입은 인덱스 0은 가로 방향, 아니 세로 방향. 인덱스 1은 가로 방향에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인덱스 2는 차원이 더 올라가면 이제 위로 화면을 뚫고 나오겠죠. 또 차원이 들어가면 4차원으로 가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제가 USB 카메라도 해도 되고 무선 카메라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손을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USB 카메라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따라온다는 느낌이. 근데 이제 무선 카메라를 햄스터 위에다 올려놓고 하면 진짜 강아지가 따라오듯이 그런 느낌이 있겠죠.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마지막이죠? 자, 요것도 원리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얼굴을 찾는 거고요. 이렇게. 가능하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얼굴을 여기도 USB 카메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무선 카메라로 하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USB 카메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는 좌우 반전을 가로 방향으로 좌우 반전을 시켜놨는데 그건 카메라 상태를 보고 아마 대부분 반전을 시키셔야 될 텐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없애면 되는 거죠. 반전을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이제 페이스 메쉬라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은 480개 점인가 하여튼 정도로 이제 얘가 찾아내는데 그걸 사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 로드 모드. 얘도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로드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한오퍼를 돌면서 카메라에 읽고 디텍트하고 화면에 그리고 그린다는 게 요거죠. 그리고 뭐 눈썹도 그리고 눈동자까지 다 나와. 눈동자 나오는 것 같은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델이 달라서. 하여튼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입, 뭐 코, 이런 점들이 다 좌표가 다 나와요. 들어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요 창에다 보여주고 시간 또 돌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비슷하죠. 자꾸 보다 보니까 구조가 다 똑같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페이스 메시도 뭐 생성자 있고 모델 로드하는 게 있고 디텍트하는 게 있고 그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좌표 얻는 게 있고 다 비슷하죠. 그다음에 박스에 뭐 좌표 그다음에 폭 높이 면적 이런 그 카메라를 이렇게 올린 거고요. 올린 거고 자 원리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자, 얼굴을 왼쪽으로 돌렸나 오른쪽으로 돌렸나를 구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번 가장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은 코의 X좌표, 그 가로 방향 좌표만 보시면 돼요. X좌표만. 코의 좌표, 왼쪽 눈 좌표, 오른쪽 눈 좌표. 여기서 왼쪽 오른쪽은 사람의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요. 영상에서 우리 카메라 영상에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카메라 좌우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좌우 반전 시키면 좌우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 무조건 영상 화면에 보이는 거에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게 왼쪽 눈이고 이거 오른쪽 눈이죠.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보시면 코하고 왼쪽 눈 사이의 거리하고 코하고 오른쪽 눈 사이의 거리를 보면 이 초록색 오른쪽 눈까지 거리가 더 멀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리면 코하고 왼쪽 눈까지의 거리가 더 멀죠. 이걸 이용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냐 오른쪽으로 돌렸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간단하죠.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dbdbdb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똑같고 랜덤 난수 발생을 해야 되니까
랜덤을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로봇 만들었고 카메라 만들었고 그다음에 페이스 메쉬 만들었고 모델 로드했고 그다음에 디렉션을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뭐 표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DVD 대비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서로 이제 고개를 돌리는데 같은 방향이면 안 되고 다른 방향이면 성공. 그런 거죠. 그래서 로봇이 랜덤하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릴 거예요, 로봇이.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사람이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는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카메라로 찾아내고 그래서 이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건 결과를 보여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결과를 보여주는 게 뭐지? 결과에 따라서 로봇의 디렉션하고 사람의 디렉션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뭐 행동은 다르게 하셔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프린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디렉션이 레프트면 로봇이 이제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이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돌면 거꾸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면 어떻게 되죠? 로봇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내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돈 거죠. 그래서 반대로 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왼쪽으로 돌면 되고 실제로 회전한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이 같으면 뭔가 잘못됐으니까 빨간불 켜고 사이렌 소리 내고 방향이 다르면 잘한 거니까 초록색에다가 굿잡 소리 내고 그냥 소리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아까 회전을 했으니까 원상복구 다시 반대로 돌면 되죠. 아까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이번에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왼쪽으로 돌았으면 오른쪽으로 돌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LED 끄고 요게 이제 어떤 액션을 우리가 보여준 거고요. 로봇의 방향, 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걸 미리 만들어 놨고 함수로 그 다음에 실제로 무한루프 돌면서 일단 DVD 소리 한번 냈고요. 게임이니까 랜덤하게 아까 디렉션스가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둘 중 있죠. 초이스라는 거는 그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레프트 또는 라이트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랜덤하게. 그게 이제 로봇의 디렉션이고 그럼 여기는 레프트 또는 라이트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거죠. 나의 디렉션은 처음엔 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카운트다운 해주고 그냥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카운트다운 해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원오버로 돌면서 영상을 얻어서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디텍트 했는데 왼쪽 눈에 좌표 오른쪽 눈에 좌표 코에 좌표 다 얻었죠. 그 좌표는 이제 XY 좌표인데 인덱스 0은 X 좌표니까 왼쪽 눈의 X 좌표 빼기 코의 X 좌표 그게 절대치 그럼 거리죠. 왼쪽 눈까지의 거리 코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의 X 좌표 빼기 코의 X 좌표를 빼서 절대치를 취하면 코에서 오른쪽 눈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이만큼 빼면 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보다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이게 더 긴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더 길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왼쪽 눈까지의 거리가 더 멀면 요거죠. 오른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라이트. 반대로 하면 왼쪽. 그렇게 해서 나의 얼굴의 방향이 결정이 됐죠. 그 결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쇼 리절트 아까 함수 로봇이 돌고 소리 내고 뭐 불 깜빡깜빡거리고 그 액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디비디비디 소리 내고 로봇의 방향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하고 나의 얼굴 방향을 알아낸 다음에 로봇의 방향하고 나의 방향을 가지고 또 액션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디비디비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코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쭉 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얼굴의 방향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심지어는
얼굴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뉴럴넷으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코하고 왼쪽 눈 오른쪽 눈 X 좌표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규칙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그 dbdb.py 파일에 있는 코드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에서 라이브러리 설치만 하고 끝나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설치한 다음에 몇 가지를 해봤어요. 자, 이제 내일이 자꾸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 다음 주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는데 다음 주께 제일 재밌어요. 뒤로 가면 조금 머리 아프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로 가면 좀 머리가 아프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아까 오늘 이제 손하고 얼굴에 대해서 잠깐 했죠. 그래서 손 모양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를 이제 해볼 건데 가위바위보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럼 처음에 이제 이 단계별로 진행을 할 텐데 처음에는 티처블 머신 같은 거 써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일단 언플러그드로 활동으로 이제 손의 모양, 손을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구분할까, 가위하고 바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규칙을 이제 실제로 코드로 구현을 해서 분류를 해보고, 근데 가위바위보 정도는 쉽게 되는데 좀 복잡한 손 모양, 예를 들면 오케이 뭐 이런 거, 하트 뭐 이런 거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규칙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실제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그걸 좀 진행을 할 거고 거기서 연장해서 이제 실생활 문제까지 한번 건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로 실제형 모션으로 처음에 해보고 그 다음에 잘 관찰을 해서 우리가 언플러그드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 이거는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아서 구현하는 게 힘드니까 바로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 텐데 실제 모델 학습을 해서 얼굴 표정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재미삼아서 뭐 음성 명령 시간이 되면 이건 힘들 것 같은데 몸 동작에 대한 것도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남으면 해보고요. 주된 건 요 두 개예요. 손 모양 인식, 얼굴 표정 인식 두 가지를 단계별로 쭈루루룩 다 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계속 지금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좀 더 실습을 좀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음,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